다음에 이제 이해가시죠? 신기하죠? 우리 몸에 지금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서 막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원X세포와 진핵세포가 있는데 원X세포는 핵막이 있어요, 없어요? 핵막이 없죠?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보솜, mRNA, tRNA, 아미노산 설명했죠? 아까 보셨죠? 동영상으로. 쉽죠? 이거 딱 보니까 너무 쉽죠? 예?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또 이거 쉽죠? 아까 보셨죠? 이제 팍팍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암의 후성학적 변화와 대사신호, 이거 왜 있냐? 그렇죠. 이게 풀렸다가, 이게 필요한 게 풀리고, 필요 없는 건 안 풀리고 이래야 되는데, 암은 이게 안 풀릴 게 풀리고, 풀려야 할 게 안 풀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고, 안 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엽산. 엽산 같은 녀석들이 메틸기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밀가루에다 엽산을 이제 의무적으로 넣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기형아 숫자가 3분의 2가 줄어들었어요. 미국에도 넣어요? 예. 엽산은 왜 엽산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임엽자예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채소에 많아서 엽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채소를 안 먹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그죠? 그래서 공공보건학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하면은 기형아가 3분의 2.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기형아의 70%가 원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원인을 몰라요. 상당 비율이 먹는 것에 잘못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중가닥 DNA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예요? NH3 그죠? NH3가 여기 NH에서 여기 보면은 아세틸 CH3CO 여기 붙었어요. 그죠? 여기 NH3 플러스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히스톤이에요. 히스톤이 있는데 히스톤에 이 리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리신은 NH3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DNA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DNA가 아까 인상기가 무슨 전화를 띄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전화였죠? 그 마이너스 전화가 플러스에 붙는다고 했는데 플러스가 NH3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세틸 코A라는 화학 분자에 여기 H8라는 효소가 이동을 해가지고 아세틸기를 라이신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COCH3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CO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이쪽은 마이너스. CH3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이죠? 그러니까 DNA가 떨어질까요? 더 강하게 붙을까요? 예? DNA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전화였잖아요. 여기 플러스에 딱 붙어있던 녀석이 지금 전화가 어떻게 됐어요? 전화가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띄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후성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하는 게 후성학.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래요. 후성학 또는 후성유전학. 다시 말해서 유전자 스위치예요. 유전자 스위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전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 유전자와 조절 유전자가 있어요.
레귤레이터리 유전자가 있는데 구조 유전자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절 유전자는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가 구조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에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 유전자의 스위치가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3, 스위치 4, 스위치 5, 스위치 6, 스위치 7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붙는 녀석이 또 달라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달라붙는 녀석들을 조절하는 게 뭐예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스위치를 건드리고 어떤 유전자를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두자면 총이 있는데 총 안에 든 총알은 구조 유전자예요. 그런데 방아쇠는 조절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사람이 죽는 건 아니죠? 사람이 죽는 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설사. 하더라도 스위치를 안 건드리면 그렇죠.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또는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스위치를 끄면은 암이 정상으로 오거나 또는 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후성 유전학이 왜 중요하냐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 얘들이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이제 먹는 음식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자들이 이 유전자를 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암이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지워도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로 그냥 이제 우리가 케톤 이야기 많이 하니까 케톤체도 이런 유전자, 조절 유전자를 건드린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톤, 메티라와 엽산 잘 먹어야 된다. 여기 엽산 있죠? 폴레이트? 엽산이 이제 DNA 히스톤, 메틸레이션 영향을 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당류가 있는데 단당류는 뭐 알도당, 케토당, 여기 케톤 있죠? CH3가 뭐였죠? 무슨 기였죠? CH3? CHO? CHO. 알데히드였죠? 알데히드. 예, CHO. 아세트는 CH3COO고. 여기는 CH3니까 알데히드죠? 그래서 알도당이라고 그러고. 여기 CO는 뭐였죠? 케톤체였죠? 그래서 케토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헥산의 수속이라고 아까 배웠죠? 또 알파, 베타, 포도당의 구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똑같이 생겼죠? 그죠? 여기 산소가 있고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각형을 이렇게 평면에 놨다고 보세요. 평면에 놓고 얘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향하면 알파 포도당이라고 그래요. 알파. 그리고 위쪽으로 하면은 베타 포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1번 탄소의 수산기가 아래로 향하면 알파, 위로 하면 베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 그리기 뭐 피셔 투사법 이렇게 줄로 쓰는 걸 피셔라는 사람이 제안했다. 그 다음에 입체 구조로 그리는 거 헤이워스 투사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분과 글리코겐. 전분과 글리코겐은 알파,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여기 1번 탄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탄소. 1번 탄소. 1번 탄소인데 O가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셀룰로즈는 여기서 보면은 1번 탄소, 2번 탄소인데 여기가 위로 갔어요? 아래로 내려갔어요? 위로 갔죠? 위로 간 거 알파였어요? 베타였어요? 베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는 알파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셀룰로즈는 베타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는 같은데 얘들이 알파형으로 결합되어 있느냐 베타형으로 결합되어 있느냐. 그게 단당하고 다당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당은 얘가 하나가 있는 걸 단당이라고 그러고요. 두 개 있으면 이당이라고 그러고요. 세 개 이상이면 다당이라고 그래요. 네. 단당이나 다당이나 개수.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자연계에서 생산하는 건물량의 60%를 생산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베타 구조를 자를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먹으면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미생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생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소를 먹는데 섬유소를 사람은 분해를 못하지만 왜냐하면 베타 구조에 관한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섬과 글리세롤인데 이제 글리세롤은 구조가 C에 여기 알코올기가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는 전부 다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글리세롤이라고 합니다.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방산은 여기 카르복시기가 있고 여기는 메틸기가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알코올기 히드록시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카르복시기가 있죠? 여기서 OH하고 H가 결합을 해서 탈수 축합을 해요.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글리세롤하고 유리지방산이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수소예요. 그래서 글리세롤과 지방산 세 개가 결합을 하면은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중성지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중성지방 형태로 먹는데 흡수를 할 때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흡수하고 장 내에서는 다시 얘를 합성해 가지고 혈액으로 가서 혈액에서 세포한테 갈 때는 다시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해서 들어간다. 세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액에서는 중성지방이 LDL이라는 것에 이제 쌓여서 가는 거죠. 왜냐면 얘는 중성이니까 이게 무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촘촘하게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동영상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촘촘하게 박혀 있고 여기에 단백질 같은 게 수용성 단백질을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수용성 단백질. 그러면 혈액 안에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포에 가까이 오면은 여기에 있는 중성지방 하나씩 얘한테 주는 거예요. 세포들한테. 그래서 지방의 기본 구조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인데 글리세롤은 알코올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 간단하죠? 부동액으로 쓰잖아요. 글리세롤. 그죠? 자동차 부동액. 그리고 지방산. 여기 COH가 있으니까 지방산이에요. 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수소가 물속에 들어가면 떨어져 나가서 수소이온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산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 3개가 여기서 여기에 히드록시가 있잖아요. OH. 카르복시 중에 OH. 여기 OH 중에 여기 수소 OH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얘들이 공유결합을 탈수 축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트리 아실 글리세롤. 여기 CO가 아실이잖아요. 아실기. 3개의 아실 글리세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중성지방으로 먹지만 얘들이 흡수가 되려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필요한 거죠. 소화효소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흡수는 지방산, 글리세롤 형태로 흡수를 한 다음에 이 장내 세포가 다시 이 장내 세포에서 다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간맥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은 부피가 엄청 커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지질은 종이 자체가 뭐냐면 물에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널리 많이 쓰이지만 그 용어가 사실은 엄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으면 다 지질로 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지질은 여기 지질이 있는데 여기 하나 아까 알코올기가 있었잖아요. 알코올기에 이 메틸기, 탄수화물, 카르복시기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당지질이 되는 거죠. 지질에 당이 붙었다. 당지질. 또 여기 콜레스테롤 골격. 콜레스테롤 육각형 있죠? 육각형. 여기 하나하나가 다 탄수예요. 탄수. 이렇게 육각형 3개에다가 오각형 하나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스테로이드 골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콜레스테롤 골격이에요. 이런 콜레스테롤 골격을 기본으로 한 녀석들은 스테로이드. 여기 히드록시가 붙었잖아요. 25번째인가? 그 다음에 뭐 비타민 A 이런 것도 지용성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 포화와 불포화 개념은 포화용액에서 나온 거예요.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포화용액은 뭐예요? 더 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녹을 수 없다. 그죠? 불포화용액은 더 녹을 수 있다 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포화탄화수소는
수소 첨가가 안 돼요. 불포화탄화수소는 수소 첨가가 돼요. 수소 첨가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수소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지방산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똑같이 이제 지방산이 있는데 여기 이중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탄소는 4개와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중결합이 여기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여기 전자쌍이 2쌍이잖아요. 그죠? 점으로 찍어 볼게요. 이 점이 이렇게 2쌍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하나는 안정한데 여기 안정해요. 안정. 얘는 불안정해요. 하나는 불안정. 불안정하다는 뜻은 화학 반응성이 크다는 걸까요? 작은 걸까요? 예, 반응성이 크다는 거예요. 반응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가 쉽게 첨가가 돼요. 쉽게 첨가가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포화탄화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도 올 수 있지만 산소도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화탄화수소가 산패가 쉬울까요? 불포화탄화수소가 산패가 쉬울까요? 네? 불포화가 쉽죠. 그죠? 얘가 훨씬 산패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은 불포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저장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여기 있는 게 쉽게 여기 있는 수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산패를 시켜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포화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포화가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포화는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훨씬 유동성이 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는 불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불안정하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 있잖아요. 활성산소. 활성산소 같은 것도 얘들이 쉽게 이렇게 이제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는 녀석들은 자체적으로도 반응성이 크지만 그게 나쁘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좋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구조적으로 얘들은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 얘들은 그렇죠.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중결합이 하나잖아요. 만약 이중결합이 2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구조가 상당하게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아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야, 왜 식용유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기면 안 될까? 예. 왜? 불포화 탄화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융점도 얘들은 한 180도면 융점이에요. 그러니까 발화점이 180도 정도면. 그러니까 식용유 할 때도 식물성 하면은 잘못하면 불 쉽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산, 이중결합. 그래서 이런 지방산은 이런 이중결합에 있는 이런 지방산들은 자체로서 구조적인 역할도 하지만 세포 신호 전달 물질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탄소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탄소수 12개는 라우릴산, 뭐 14개는 미리스틸산, 16개는 팔미트일산. 16개가 중요한데 16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돼지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 등급의 차이를 결정해요. 얘가 많으면 이 풍미가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돼지고기 만들 때 팔미트산 얘 비율을 높이려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식물성으로 식품을 만든다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팔미트산 식물성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추출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가미를 하면은 훨씬 풍미를 더 느끼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오일류를 잘 쓰면은 요리가 되게 풍미가 있거든요. 뭐 이름은 이제 그냥 보시면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산, 이제 우리가 그 세포막에 주로 쓰이는 게 아까 중성지질인데 여기 글리세롤에서 이 두 개는 일반 지방산이 붙지만 하나는 이렇게 인산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산이 붙으면 얘가 극성을 띠게 되거든요. 극성을 띠게 돼서 우리가 세포막에 보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거든요. 세포막, 지방산. 여기 극성, 여기 무극성이란 뜻이에요. 지방산, 세포막 이야기할 때 세포막에 지방을 그릴 때 우리가 동그라미에 이렇게 길다랗게 하나 쓰거든요. 그 이야기는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인산기가 있기 때문에 인산기.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지방산 부분이 붙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